꼭 삶아야 할까요? 퍼펙트 하나로, 살균, 세척, 흡입까지 하나로. 삶았네. 삶았네. 삶은 효과 퍼펙트 하나로. 너 했구나. 처음인데 잘 먹었네. 에센스니까 처음부터 지오 에센스 2K. 너무 예뻐지지 마. 지오. 이거 누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니까. 17,000년 전 동굴벽화를 그렸던 시계는 사람들이 사냥한 동물이 병을 옮겼다. 진드기나 기생충이 피부와 신체 장기를 병들게 했다. 하지만 병균을 옮기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 기껏해야 한 부족 혹은 한 가족만 전염병을 앓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6,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였다. 이때 발생한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악명 높은 전염병들은 성경에도 언급될 정도였다. 결핵과 소아마비는 고대 이집트인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으며 천연두는 파라오의 목숨을 앗아갔다. 농부가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다. 가축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옮겨와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됐다. 마른 감기를, 밝은 천연두를 옮겨줬고 소는 홍역을 넘겨줬다. 대형 전염병은 큰 도시가 필요했다. 게다가 유럽은 문명화되기 전까지는 전염병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1347년) 중동에서 온 상인들은 유럽에 페스트를 가져왔으며 지저분한 도시들은 페스트로 몸살을 앓게 됐다. 사람들은 유태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화형시키고 쫓아냈다. 하지만 아무도 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2천만 명이 죽었다. 페스트는 자그만치 3년 동안이나 유럽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유럽의 도시들은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같은 수십 개 전염병의 무차별 침공을 받았다. 유럽이 희생된 이유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전염병은 항구에서 항구로 옮겨 다녔다. 전염병 폭풍이 가라앉은 뒤에도 바이러스는 대도시에 계속 머물러 끊임없이 새로운 환자를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이전보다 대형 도시가 훨씬 많아졌으며 2000년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지만 위생과 공중보건은 이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다. 그런가 하면 기후는 전염병이 발생하기에 최상의 조건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전염병을 만나게 됐다. 그중엔 악명 높은 에볼라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쥐에 의해 전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 한타 증후군이 등장했다. 에이즈는 동성연애자와 마약 중독자를 제물로 삼아 1,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은 지역적인 전염병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만들었다.
It's today possible within 24 to 36 hours to be virtually any place else in the world. So that's well below the incubation period of most diseases. So you can become infected someplace and be exposed to a disease in one place and actually become ill someplace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사람들은 백신과 항생제 덕분에 전염병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So I'm really pretty confident that we will see new major and dangerous epidemics in the future.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은 치료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환자에게서 시작될 것이다. We've received a report from a small hospital in Washington state. A 21-year-old white male was brought in by 3 friends. He had collapsed, showing signs of 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With no clue to the cause of the collapse, attending physicians try to resuscitate. But pulmonary distress continues. Lungs fill with plasma too quickly to be pumped clear. Within 45 minutes, death from asphyxiation ensues. Okay, let's do CPR here. 1, 2, 3, 4, 5. 병원에서는 특이한 경우로 생각하고는 잊어버렸다. 환자 친구가 감기 증상으로 왔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무도 새로운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바이러스로는 20세기 초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가 있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패스트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로는 마지막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Medical scientists have looked at history, realized that probably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outbreak that's ever occurred was the 1918 influenza outbreak, where a tremendous number of people died. 1918 인플루엔자를 연구한 연구원들은 이를 다시 보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1918 was really the granddaddy of bad years for flus. About 20 to 30 times more people died of that flu than any other flu year in history. 앤 리드는 미군의 미생물학자로 1918 인플루엔자가 있는 폐조직 샘플을 발견했다. The first case that we found, which contained remnants of the viral RNA from the 1918 influenza, was from a private who was stationed at Fort Jackson, South Carolina. 이등병의 폐조직에 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마치 복잡한 조각 맞추기를 하는 것 같았으며 리드는 동료와 함께 바이러스의 조각 맞추기에 들어갔다. It's very likely that there was something about this virus that made it lethal. 리드는 바이러스가 독특한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다른 감기보다 훨씬 빨리 폐세포를 죽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정체는 아직 미스테리에 쌓여 있었다. 1918년 8월 죽음의 인플루엔자가 프랑스 해안에 나타났으며 여기 주둔해 있던 미군 부대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죽음의 인플루엔자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져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였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주로 부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많은 신병이 감염되자 정부에서는 신병 모집을 취소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The people who were most severely affected got sick extremely quickly, within a matter of hours. They went from being healthy to being unable to breathe. These people's lungs filled with blood or with the watery part of the blood, with serum, and they drowned. 대도시에서는 반응이 천천히 일어났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사망자 수는 급작스럽게 치솟아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경우 영안실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유럽에서는 여기에 전쟁이 더해져 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몇 달 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며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Learning about the 1918 flu is not just a historical curiosity. It has continuing relevance because flus continue to emerge, and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that a flu that bad could emerge again. 처음엔 새부터 조사했다. 자연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새가 중간 매개체인 포유동물을 감염시키고 그런 다음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을 감염시켰다. If we want to be on the lookout for the next bad flu, we need to know where to look. Or should we be looking in the bird population? Should we be looking in the swine population? Should we be looking in the horse population? 1997년 8월 홍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닭에게서 바로 사람으로 옮겨간 경우가 나타났다. 18명이 이렇게 감염되어 6명이 죽었다. (12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자 정부에서는 무려 100만 마리나 되는 닭을 도살했으며 이 전략이 먹혀들어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았다. That Hong Kong virus doesn't look like it was very good at being transmitted from human to human, if it could at all. And one of the requirements for a pandemic virus is it has to be very, very efficient at being passed from human to human. It has to be capable of causing infection in huge numbers of people very quickly. 이번 경우는 사실 실험실에서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원래 바이러스란 건강한 세포에 침투해서 출혈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치킨 인플루엔자는 사람의 몸에서 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퍼져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앤 리드는 일시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I don't think there's any question but there'll be another pandemic. Why would they stop? They've been going on for centuries.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그건 아마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처음 바이러스는 어느 지방 병원에서 한 명만 사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곧 사망자가 늘어나 정부기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CDC, 즉 전염병관리센터가 마련돼 있다. We would send a field team to where the outbreak is taking place. It would involve an epidemiologist who would look at the individual patients, find out what their histories are. The Washington State outbreak is getting worse, so I'm taking a team in. It's exactly my field, a pulmonary infection, probably viral. It may even be a new pandemic flu. If so, I'll be witnessing history and the start of a mass slaughter. 전염병의 확인 작업은 언제나 같다. 의사들은 환자의 조직 샘플을 정부의 연구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혈액과 조직 어딘가에 감염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그리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샘플은 애틀랜타에 있는 전염병관리센터, 즉 CDC에 보내진다. 그중 가장 위험한 샘플은 제4실험실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의 분리 작업과 전파 경로를 밝혀낸다. Every infectious disease is a bit different. It's caused by a virus or a bacteria, and you've got many different types of viruses and bacteria. 실험실에서는 이전에 규명됐던 효소에 새로운 바이러스를 노출시킨다. 이때 새 바이러스가 반응을 보이면 이미 알려진 전염병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if it's a bacteria where we know the susceptibility to antibiotics, we would recommend treatment with the bacteria. If it's a virus and there's a vaccine available, we would start vaccinating. 연구실에서는 재빨리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내고 또 통제하기 위해 수천 종류의 병균 샘플을 갖고 있다. Day 4. We set up shop in the hospital basement, away from the wards. We won't be much help if we all get infected. The lab has ruled out the flu. That's a relief. It's now time for basic epidemiology. Interview the infected, learn how the disease has been spreading. Only then can we hope to interrupt transmission and bring this outbreak under control. 조사팀은 그동안 비슷한 경우를 많이 연구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병원체일 가능성이 많았다. Every century has certain examples of disease organisms that have come into the human population from other species as a result often of people moving into forested areas. 다행하게도 새로운 동물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크게 유행되지 못했다. 그런 경우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전파되는지 등 일련의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Day 5. 26 dead, 300 others hospitalized. Still no word from the lab on what we're fighting. I'm calling colleagues all over the country, hoping someone else has seen this before.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연구팀은 과거에 경험했던 전염병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 중에서 특히 1976년 자이레에서 발생했던 전염병은 좋은 교과서가 됐다. 선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자 의사들은 환자의 혈액 샘플을 벨기에에 보내 분석을 부탁했으며 의사들도 곧 죽게 됐다. One day we got a specimen from a nun, a Catholic nun living in Zaire and who had died from what was supposed to be yellow fever. 1976년 피터 피오트는 벨기에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질병이 황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이레에서 보낸 샘플은 지금까지 보고된 어떤 균과도 맞지 않았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는 치료법이 없었다. 전문팀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피오트도 팀에 자원했다. The big question was, how is this virus transmitted? Is it by air, by sex, by food, by water, shaking hands? You know, all kinds of ways of transmitting an infectious agent. And our mission was to identify what is exactly going on. Because there were lots of stories going around that thousands of people had died, that corpses were in the streets, that even the birds that were flying over the area were drop dead. I knew that it happens very, very rarely that you're confronted with something that is totally new. 바이러스는 근처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불렀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위험한 병균 중 하나였다. So my curiosity as a scientist was much bigger than my fear as Peter Piotr. 하지만 에볼라에 대한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파 경로를 파악해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수녀원에는 이상한 적막감만이 맴돌았다. 환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모두 죽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 도망간 것은 아니었다. 몇 명의 사제가 살아있었다.
3명의 폴란드계 수녀와 수도사가 피오트 일행을 맞이했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 주위에 줄을 쳐서 격리 지역을 표시했다. 줄 하나가 무서운 전염병의 장벽이 되어 이걸 넘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When I heard that these women and this man were Flemish, I just jumped over the string they had, this cordon sanitaire, and shook their hands as we do, my culture, and started talking in Flemish, and this is what really broke the ice. And they were very scared because they said, you're going to die, don't touch us. 피오트 일행은 전염병 환자를 찾아서 정글로 들어갔다. 환자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전염병 발생에 놀란 자일의 정부는 그 지역을 봉쇄하고 격리시켰다. 헬리콥터만이 그곳에 갈 수 있었다. All movement between villages was banned. There were roadblocks and people were not allowed to go from one place to anoth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정부의 감시하에 전 세계에서 온 연구팀이 마을을 다니며 조사했다. And since we didn't know how this virus was transmitted, we had masks, gloves, and then some suits that surgeons are using. We usually could see whether there had been a case of the epidemic disease of Ebola virus, because the custom in the region there is that when someone dies in the family, that the family members shave their head completely. We don't know exactly why it is so deadly. You bleed to death, basically. And there's blood coming out of your ears, your nose, you have intestinal bleeding out of your gums. 피오트 일행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단 7일 만에 280명이 죽었는데 에볼라에 걸린 사람은 거의 다 죽은 셈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전파됐는지 알게 되면서 에볼라의 기세는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We found that many pregnant women had come down with the disease, many more than you would normally expect. And that gave us the clue, because then we started thinking what's different between a pregnant woman and a non-pregnant woman, and between a pregnant woman and a man. 그 결과 선교병원에서 임산부에게 비타민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가난한 병원에서는 한 번 쓴 주사 바늘을 계속해서 썼다. It must have started with one individual who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that's our hypothesis, who was admitted because it was thought he had severe malaria, got an injection, and then the same needle and syringe was used to inject other patients that were hospitalized. And that's probably how it started. 마을에서는 병이 성접촉으로 전염됐다. 하지만 환자는 오두막에 따로 격리시켰으며 환자들은 혼자 그곳에서 죽어갔다. 전염병이 끝난 것이었다. It's an illustration how what a dangerous place a hospital can be. A hospital can cure people, can save lives, but also can kill people because of infections that are transmitted in the hospital. And Ebola is an example of that. 열악한 병원의 위생 상태는 전염병 확산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었다. 다른 가능성도 많았다. 콜레라처럼 병균이 물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모기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있는데 매년 수백만 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음식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전염병은 처음에는 사람에 의해 전파됐다. 감기처럼 숨을 쉬고 재채기를 해서 전파되기도 했고 성접촉으로 전염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Day 12. The lab test suggests this may be a new pig virus of some sort. It'll take weeks to be sure. It's already too late for a quarantine. Patients have flooded every hospital in the county. The virus must have a long incubation period, infecting the town weeks ago. The question is how it is being transmitted. 전파 경로를 알면 전염병 퇴치는 시간 문제였다. 모든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생성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천연두처럼 사람의 몸 밖에서도 몇십일 정도는 거뜬히 살 수 있는 바이러스도 있었다. When we look at disease organisms that are the most harmful, they tend to be, among human pathogens, those disease organisms that are very durabl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o, for example, the smallpox virus is durabl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tuberculosis bacterium is durable. 외부 환경에 강한 바이러스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감염자가 사망한 뒤에도 이불이나 베개, 침대 등에서 계속 살아서 숨어 있다가 다음 희생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하게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햇빛에 약해서 우리 몸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에볼라처럼 바이러스는 새로운 희생자에게 바로 전파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에볼라는 혈액세포를 감염시켰다. 치명적이었으며 전염성이 강했다. 그럼 에볼라는 얼마나 빨리 환자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것일까? If a disease organism is to be a long-term threat, it needs to be harmful and transmissible from person to person. And in the case of Ebola, it hurts the person so much that it's essentially burning its bridge to the next person.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려면 사망률이 높고 전염성도 강해야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병은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This is a Vancouver news break. A mystery virus from the United States has appeared in Vancouver. 7 are dead and hundreds are infected. Experts say hopes that the outbreak would remain isolated are fading fast. Day 21. The pathogen has jumped the border. The fatality rate appears to be 12%. There's no obvious connection between the victims here or anywhere else. I'm starting to wonder if people aren't spreading it at all. Maybe mosquitoes are the carriers. 모기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이상적인 매개체로 외부에서 살 수 없는 바이러스도 모기를 만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었다. 곤충이 매개하는 바이러스로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특히 악명이 높은 댕기열이 있다. 뼈와 근육이 압괴되는 댕기열은 모기가 전파하는데 최근 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댕기열 바이러스는 아이디스 이집타이라고 하는 모기에 의해 매개됐다. We would guess that there may be in excess of 50, possibly as many as 100 million people infected with at least one dengue virus every year. 댕기열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몇 주 동안이나 환자를 괴롭힌다. 댕기열 바이러스는 4종류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역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몇 번이나 걸릴 수 있었다. The species is now
more widespread than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mankind. 매개체가 모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아시아에서 온 수송선에 같이 실려온 모기는 또 다른 종류의 댕기열을 전파시켰다. 처음엔 쿠바에 나타났지만 요즘엔 남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And why is the vector mosquito there? Because we've got trash around. When it rains, the water is held in discarded car tires or tin cans or other plastic containers. And it's very, very difficult to control these mosquitoes.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댕기열은 국경을 넘어 전염됐으며 텍사스는 새로운 희생지역이 됐다. 리처드 캠프먼 같은 보건 관계자들은 새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남쪽 국경에서 얻은 병인지 집에서 얻은 병인지 고민해야 했다. Travel history is important. If we find that the person had been traveling, say, to Mexico or Central America or other areas where dengue is endemic, we can't conclude that the exposure occurred here in the U.S. 그러다 텍사스에서 댕기열에 걸린 사람이 나왔다. 그곳엔 모기가 알을 낳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 This is a typical colonia in South Texas. This is an area that we'd be concerned about here. This is standing water within 30 or 40 feet of a household. The containers would hold water and they would be ideal breeding sites for mosquitoes. Dengue fever is transmitted only by mosquitoes. No person-to-person contact, not foodborne, not airborne, only by mosquitoes. What we would try to do is go through an area like this fairly carefully and look for these containers. If we do find them, we would certainly discard them and encourage the households to do the same. 댕기열은 모기가 있었기에 전염될 수 있었으며 또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제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This is the live update from your New York news source. There are 275 confirmed new cases of what many are now calling the Millennium Plague. In just 5 weeks, our small outbreak has become a full-scale epidemic. Too many cities are involved for mosquitoes to be the culprit. Our command post has become part of a national network. Collectively, we've ruled out toxins, sexual contact, and contaminated water as the means of transmission. This morning, federal labs reported that fatalities are highest among patients with weak immune systems. Children, the elderly, and AIDS patients are hardest hit. We've tried every plausible antiviral medication, but none are effective. Patient care is being compromised as staff fall ill across the country. The virus seems to target key components of the immune system itself. Great. Okay, let's put that in. And have you got any other ones?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중에는 특히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환자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순환된다.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패스트가 있다. 에볼라 역시 체내 방어력을 약화시켜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한다. 1982년 들어 그 어떤 것보다도 면역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신체 면역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공격했는데 에이즈에 걸리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HIV 역시 혈액에 살고 있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잠복기가 아주 길었다. I think a more global perspective of the worst-case scenario is in fact HIV. Here's a disease that was unknown, has a very, very long incubation period. It's transmitted through means that society in general has not
happy and at ease in talking about sexual transmission, especially among the gay population or IV drug users. This is a segment of society that is on the fringes, and it's difficult to address. HIV 바이러스는 이런 사람들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동성연애자에게서 에이즈가 발견된 것도 1980년에 들어서였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전해졌다. 바로 주사 바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밴쿠버는 선진국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강력한 적인 HIV 바이러스와 싸우려면 행동 방법을 바꿔야 했다. The epidemic is primarily situated in a population of hardcore addicts. These folks inject cocaine and heroin. 마이클 오셔네시는 밴쿠버에서 에이즈 문제 연구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스트 사이드에는 마약 중독자가 8,000명이나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Well, at one point in our study, the incidence, that is, for every 100 people, how many people would become positive in 1 year, was about 20%. That's an astounding number. 마약 중독자는 에이즈에 걸린 걸 알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약을 복용했는데 이 때문에 더 많이 감염됐다. 그만큼 더 위험해진 것이었다. So when you share needles, a very small amount of blood can contain a lot of virus. So if you're sharing needles, your likelihood of transmitting the agent is very much greater. 에이즈에 걸린 여자는 종종 마약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룻밤의 쾌락과 목숨을 맞바꾸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염된 남자는 집에 돌아와 다시 아내를 감염시킨다. 밴쿠버 서부에서 이성연애자들이 감염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에이즈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무서운 힘으로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전염병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This Toronto news update comes to you from a 21st century ghost town. A city of 4 million people has been ordered to shut down. Schools, retail businesses, and all public transportation have been closed. Police in gas masks and riot gear are guarding the shopping malls against looters. Day 45. It's confirmed. The disease is airborne. The virus has reached Eastern and Western Europe. Governments are frantically trying to shut down their cities, close the airports, anything. From London. All persons who have returned to England from the Western Hemisphere during the past 6 weeks have been ordered to report to military bases. The Russian government has invoked emergency powers to shut down Moscow in the hopes of keeping the outbreak contained. The virus has now reached over 600 million people with no signs of stopping, and it is changing. The labs have found it is mutating, evolving into 3 new strains. This will make finding a cure even harder. 오늘날 많은 끔찍한 질병이 돌연변이로 생겨났는데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의학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I think we underestimated the ability of viruses and bacteria to adapt.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천천히 재생산해내는데 그렇게 하는데 겨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생명은 20분 정도로 한 달이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이었다. 오늘날 병원은 항생제에 대항하기 위해 새롭게 진화된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전에는 박테리아 치료가 쉬웠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You can look at it as a race, you can look at it as a battle. In either case, we find ways to combat bacteria, and every time we find ways to combat them with antibiotics, bacteria find ways to become resistant to those antibiotics. 감기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돌연 변이를 한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약 6개월 동안 수백만 달러를 써서 백신을 만든다. 하지만 에이즈의 경우 백신을 만드는 일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에볼라 프로젝트를 담당한 뒤 지금은 유엔에서 에이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피터 피오트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다. One of the reasons that it may be difficult to develop a vaccine against HIV is that the HIV virus changes, mutates all the time, and that we don't know against which part of the virus the body can build up immunity. Immunity meaning resistance to infection, because that's the way vaccines work. It's kind of like hitting a moving target. It's a whole lot easier to hit the bullseye when it's pinned to the wall rather than on a bus that's going 90 miles an hour by you. 개발도상국에서는 HIV에 대항하는 백신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들에게는 비싼 최신 항생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What would happen to the economies of sub-Saharan Africa if they treated people with HIV disease with the drugs that we use now? Pretty well the entire GNP would be spent. The entire GNP would be spent trying to give them the drugs that we use in this country. Investments in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s are huge, are enormous. It costs 200 to 300 million US dollars to develop a new drug, a new vaccine. 문제는 돌연변이로 탄생한 바이러스로 이로 인해 빠른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바이러스 치료가 쉬웠다. 돌연변이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백신 만들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We won the war against smallpox virus. It turns out that that virus was a fairly easy adversary because it didn't mutate at a very high rate. 하지만 요즘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백신이나 항생제가 잘 듣지 않게 됐다. This is a News 4 update. Don't expect a vaccine soon. That from 3 maj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day. Labs all over the world are working on vaccines that will take 9 months to produce and years to test. 몇 달 동안 연구한 끝에 밀레니엄 바이러스의 정체가 밝혀졌다. 돼지에게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로 동물에는 괜찮았지만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Now that we have identified the virus, lab workers can start analyzing its molecular structure to create a vaccine. But it will be years before it is ready. I feel as helpless as the first Ebola investigators. The question is, are we ever going to win the war? And I think the answer is, of course, no. So we're really facing a foe that has a tremendous potential to adapt much, much more quickly than we do. 세균이 계속 진화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전염병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If evolution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be faced with every time we try to deal with a disease organism, how can we get the evolutionary process going in the direction we want it to go instead of going in a direction that makes our weapons impotent? 무서운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한 가지 규칙만 따르면 된다. 새로운 사람을 감염시킬 때까지 환자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바이러스 중에는 잠복기가 짧은 것도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겨우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에이즈는 잠복기가 아주 길어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다음 죽는다. 하지만 HIV 같은 질병은 통제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만약 바이러스가 버티는 것보다 오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보다 덜 치명적이고 치료하기도 쉬워져서 결국 에이즈는 극복할 수 있게 된다. Is there any chance that we could make the virus evolve to a more mild state? I think that there is, and I think the key is that the potential for sexual transmission has to be reduced, because the theory suggests that if people are not changing partners very frequently, or if people are using condoms for birth control, then the mild viruses will gain an upper hand over the more harmful viruses. 감염을 줄이려면 예방이 최선책이다. 마약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과 주사 바늘을 같이 쓰지 않는 게 좋다. 밴쿠버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된 곳 중 하나로 매일 밤 마약 중독자들이 더러운 주사 바늘을 가져와 깨끗한 주사기와 콘돔으로 바꿔간다. You got any swabs too? Yeah, you bet. 하지만 성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위험한 전염병일수록 빨리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7개월) 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밀레니엄 전염병의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이 죽었고 10억 명이 감염됐다. Day 92. The epidemic is still going strong in Africa and Asia, but here it has run out of victims. Everyone has been exposed. They've either died or recovered. 10%, like myself, appear to be immune. Looks like the worst is over. Life is going back to normal. For once the wards aren't packed. I'm relieved and exhausted. Is this a wake-up call to the world? I think it certainly is. I think the world is fortunately answering the wake-up call. I think that governments have finally realized that prevention is much more economically efficient than trying to control outbreaks or treat illness after the fact. 변종을 만들어내기 전에 전염병을 잡기 위해 남부 텍사스에서는 댕결의 매개체인 모기의 서식처를 모두 흙으로 덮어버렸다. It's certainly a potential problem for the future, because as long as we have the mosquito present and as long as the virus is pres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e certainly have the potential for transmission here. 이미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나 감염된 에이즈의 경우 예방은 곧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Prevention's key. Just think of it this way. For every 1,000 people that become infected with HIV, they will require $150 million in direct hospital costs. My message is don't walk away from prevention. There's only one conclusion, and that is that we'll have to live as a society, as a human species, with this epidemic, and that slowing down efforts in terms of prevention today would be a terrible mistake. And history would judge us very, very badly, because it's clear that as much as the world has become a global villag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that it's also a global village in terms of spread of infections. Day 107. I keep wondering, could we have stopped it if we'd known it was airborne from the beginning? I doubt it. We arrived after it had begun to spread out of town, on its way to kill millions. I go home knowing this isn't the end. The virus, like the flu, is a mutator. It will be back, and there's no guarantee that immunity to this year's strain will protect us the next time it returns.